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인 거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시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내 입장이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만 비교하면서 단단한 사람 되는 거? 자존감이 제일 낮았던 때는 대학을 가지 못했던 시기가 가장 뭐랄까 인생이 내가 안 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일 크게 받으니까 되게 아깝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약간 조금 나는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닌가. 목표치만큼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나왔을 때 스스로의 자존감이 조금 낮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어떻게 보면 이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들수록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.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제일 큰 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가 가장 크니까.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제일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.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모 같은 것도 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들이 너무 못생겼어 하면 또 그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이제 그런 자존감에 대한 것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,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, 근데 진짜 그럴 때마다 이제 러브 유어셀프 하는 느낌으로 내가 나부터 나를 사랑하자. 낮았을 때는 오히려 대학교 졸업하고가 좀 낮았더라고요. 왜 그랬을까요? 왜 대학교 졸업했을 때가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는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방향성의 상실? 난 어떤 쓰임새를 가진 사람인지라는 그렇게 한번 꺾였을 때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지점이 있었죠. 대학교 졸업하고 그 스스로를 약간 잃어버린 느낌? 쓰임새를 잃어버린 느낌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혼란이 왔던 이유가 목표가 없었다. 스스로의 소신과 목표가 없었다. 중심을 잃었다.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. 그거 끝나고 나서 자존감 올라갔나요? 일단 뭐 합격하고 되게 크게 올라갔었고 각자가 느끼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작은 성공일 수도 있고 인생을 크게 봤을 때 큰 성공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큰 성공이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자존감이 내려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바닥까지 칠 정도로 너무 자신감이 낮아졌을 때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입시가 결과가 좋고 나서는 이제 확 올라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그때만큼 내려갈 일이 아직 없었고 입시를 오래 하고 나서는 이게 외부 요인이 나의 자존감을 깎을 순 없다라는 내 안에 완전 단단한 이구가 생긴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. 그랬지 않았을까. 반면에 자존감이 높았던 때는 재수했을 때 가장 높았거든요. 시작부터가 어떤 마인드였냐면 난 지금 대학교 가는 애들보다 더 잘 그리는데 오히려 더 내실을 다지는, 어쨌든 나는 이 재수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다져져서 좀 더 하이엔드로 가기 위한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히려 재수생 때 더 자존감이 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너가 어떻게든 운일지 모르지만 노력한 부분이 있을 테니 그거를 존중하고 격려한다.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그 인고의 시간들이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,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인 거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시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내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단어를 지울 수 있잖아요. 실패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없었다. 실패는 그때가 그만두는 순간 실패. 근데 성공할 때까지 하면 그거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하지 않나. 저는 그래서 이 1년에 높았다와 낮았다를 상기시켜보면서 세 가지의 법칙이 생기더라고요. 자존감에 대해서,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믿기, 두 번째로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,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가지기. 믿는 것도 그냥 말 그대로 근거 없이 믿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근거 없이 종교처럼 믿는 것도 중요하고,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는 몰입의 시간을 갖기, 그리고 세 번째는 정량화해야 되는 거, 수치화하는 거.
목표는 뚜렷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? 일단은 믿는 것부터가 시작의 반이니까 믿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즐기면서 기다린다는 거. 근데 그 확신의 근거는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는 거가 당연히 근거가 돼야 되고, 남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말에서 좀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나랑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과거의 나랑 비교해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 하면 잘 발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확신을 드리고 싶고. 점점 어른스러워진다라는 거는 뭔가 자존감이 계속 잘 쌓여가지고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, 방금.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자존심만 강해요. 자존심.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. 그래서 경쟁하거든요,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서. 근데 점점 어른이 되고 단단해지면은 스스로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집중이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만 비교하면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. 자존심만 강했던 때는 계속 남이랑 비교하면서 쟤보다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, 근데 그걸 사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 되게 자주 인용하는데 거기서 세 가지 얘기 나오는데 치마 연습이랑 그때 마스터 코칭이랑 발화라고 하는데, 이제 발화,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자기 스스로에서 동기부여 잘 안 나는 게 남한테 비교했을 때 동기부여가 사실 빡 오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좀 더 단단해지려면 스스로 비교. 그림으로 따지면은 인생이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내 그 한 장 장수들이 내 자신감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장수가. 이게 믿음이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없다면 네. 그냥 해보는 거, 그냥 열심히라도 해보는 거, 막연하게라도 그냥 루틴을 지키는 거가 좀 더 중요하게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. 왜냐면 막연하게 내가 난 잘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. 방금 딱 든 생각은 꿈을 정하고 목표가 이꼴 꿈이겠죠. 꿈을 정하고 하기라도 해봐. 하기나 해봐. 그래서 머리에서만 맴돌면 그냥 그건 좀 공허한 외침인 거고, 그래서 실천해야 내가 내 거가 되는 거고 뭔가 발전적인 생활이 되는 거니까 실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. 일상 브이로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사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응원하는 사람 많잖아요. 아, 사실. 그럼요. 예, 예.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말들에서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성공하려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성장 일기이지 않나. 이 영상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하루의 끝을 힐링하는 느낌으로 보는 일상의 소소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